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 선생님들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적 배경을 정리할 겁니다. 아마 이론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6개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도 안 빠지고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이론의 기본 특징들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경제 환원 이론이 나옵니다. 자, 민간경비 성장 배경으로서 경제 환원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는 것인데요. 일반 우리 실업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실업이 증가되고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범죄가 증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실업 증가는 범죄 증가를 부추길 것이고 자, 범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자, 민간 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경제 환원 이론의 핵심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 사회현상이 직접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입장이다. 자, 그럼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됐죠. 그러면 범죄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 환원론적 입장에서 보는 이 근거는 자, 우리 범죄 증가가 경제 직접 무관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증가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경제 환원 시각에서는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론적인 관찰에 근거 두고 있다는 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경제 환원 이론입니다. 자, 물론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하고 또 민간 경비 수요 증가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관관계 성격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자, 이게 원인이 돼 가지고 민간 경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인과적 관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관관계다. 자, 상관관계는 여러분 관련성이 있는 정도다. 뭐 그 정도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소개된다. 경제 환원 이론은 한마디로 우리 실업의 증가가 어떤 범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민간 경비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론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론입니다. 자, 공동화 이론이 나오죠. 자, 공동화 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핵심은 자, 우리 공동화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경찰 기능에 즉 공경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동화됐다는 것은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공동화, 우물 같은 게 푹 파였다. 그럼 그걸 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민간 경비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논리가 바로 공동화 이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경찰이 이웃 간 다툼, 또 봉사, 공정위생, 교통, 자, 너무나 비범죄적 업무에 쫓겨 있다 나와 있죠. 자, 따라서 경찰 본래 직무인 예방의 통제 같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적, 물적 요인들이 감소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공동화 상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 경찰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동화 영역이 만들어지면 민간 경비가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공경비가 간다면 치안 환경의 사각지대 보이죠? 이런 사각지대를 민간 경비가 메꿔준다, 보완해준다는 의미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민간 경비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론적 근거입니다. 일반적 경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자, 경찰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 통제라는 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생기는 공동 상태입니다. 이런 공동화된 상태를 대체 민간 경비가 대체 보완한다는 공동화 이론이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 경비가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고 역할 분담적 관계에 있다라고 접근해가는 시각이 공동화 이론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공동화 이론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세 번째 이론이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자, 이익집단 이론이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이죠. 자, 어떤 기업 자체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규모를 늘리고 또 일반적인 제도를 확충해 가면서 민간경비도 같이 발전한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 이론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한다. 곧 이 말은 기업이 어떤 상품 생산하고 판매 등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또 그걸 지킬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같이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민간경비가 같이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즉 다시 하면 방치를 해버리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이죠. 이것을 민간경비가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익집단 이론에서 포인트적인 단어를 기억하신다면 기업 이익의 극대화. 또 한 가지 단어는 방치해버리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 재산이죠. 역시 민간경비가 보호하겠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많은 이익집단들이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역시 민간경비도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유한 이해관계가 있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나옵니다. 민간경비도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서 일종의 이제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민간경비가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죠. 자, 그래서 이익집단 이론은 그렇게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경비가 우리 성장하면 경비업체들이 하나의 독립된 이익집단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공경비 경찰하고 대등적 관계에서 접근해 간다. 이익집단 이론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여러분,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는 것은 수익자는 이익을 보는 자죠. 이익을 보는 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개인의 신체 재산 보호에 관한 문제는 이익을 보는 개인이 또는 어떤 조직이 스스로 비용에 의해서 그것을 담보, 즉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이론이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개인의 신체 재산 보호 나오죠. 여기는 수익자 개인입니다. 그 비용에 의해 가지고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수익자 부담 이론에 따르면 경찰이라는 공경비는 우리 사회질서 유지와 체제 수호 등 같은 거시적 측면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 구성은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 보호는 해당 개인 조직이 직접 담당을 해야 된다. 그 시각에서 민간경비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공동생산 이론이 나오네요. 자, 공동생산 이론은 접근 시각이 조금 다른 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경찰하고 시민이죠.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보통의 우리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이라는 우리 공권력 작용이잖아요. 거기에 작용해서 주로 이제 객체 역할을 했다. 수혜를 받는 대상이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공동 생산의 주체 기능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일종의 이제 생산에, 즉 생산 객체에 불과했던 시민들이 이제 주체적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경찰 시민들이 공동으로 일종의 치안 서비스라는 그러한 것을 생산해낸다. 다시 말하면 민간경비도 보조적 측면에 그친 게 아니라 똑같이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적 기능을 갖는다. 그 시각이 바로 공동생산 이론입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효율적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 활동하고 시민 참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찰, 민간경비 다르게 시민은 치안 서비스의 수혜 대상, 즉 생산 객체이면서도 생산 주체 작용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생산 객체뿐만 아니라 생산 주체적 기능도 같이 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 경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해서 보는 것이 공동 생산 이론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6번째 민영화 이론이 나옵니다. 자, 민영화 이론의
기본 포인트입니다. 자, 민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작은 정부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은 정부 이론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복지국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기능이 굉장히 광대해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비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민영화 작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민영화 작업이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여러분 시장 경쟁 논리가 도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비업에서도 서로 간의 경쟁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민간 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민영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역할 축소하고 민간 역할을 증대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또 작은 정부 수립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권력남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국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겠다. 이게 민영화 이론의 기본적 틀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전통적입니다. 시장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국가 기구가 비대화되고 심각한 예산 평창이라는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자, 관리정부 축소하고 시장 경제로 환원하는 주장이 비등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정부 기능들이 민간 이양 내지 위탁이 되는 이야기죠. 자, 이런 논의로 출발되는 것이 민영화 이론의 기본적 틀이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 민영화 이론의 여러 가지 논의는 정부의 역할 축소, 작은 정부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간간히 물어보기를 자, 20년 문제 나왔었죠. 자, 민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지출이라든가 자, 내지는 행정비용입니다. 자, 이것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민영화 이론은 이러한 비용에 관해서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유발시키는 기능이라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년도에서는 그렇게 한번 지문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우리 21년 시험에서는 민영화 이론의 초점이 국가 역할을 축소하는 데 있다. 그래서 맞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국가 역할을 축소한다. 자, 이게 바로 민영화 이론의 기본적 테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6개 이론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 이론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각각 접근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영화 이론은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국가별 민간경비업의 발달 현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 여러분 각 국가별 나오는데요. 우리 고대라든가 영국 쪽은 잘 안 나오고요. 보통 많이 출제된 것이 미국 쪽하고 일본, 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이 세 가지 영역은 특히 잘 물어보니까 정돈해 주세요.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 세 가지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고대에 관한 이 민간기업 발전은 이것은 거의 출제가 안 됐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시절의 고대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간략하게 치고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온시시대가 나오죠. 자, 온시시대는 민간경비가 자연 발생적으로 태동한다. 민간경비가 못 떠나서 우리 고대 때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등장한 게 민간경비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러다가 공경비 개념이 태동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다가 종족을 보호하고 부족을 보호하다 보니까 부족을 보호하게 되면 부족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의 공경비 개념으로 발전해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부족의 공동보호라는 개념이 등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권력 간섭이 시작이 된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원시적 공경비 개념이 태동되고 이때 부족장이 바로 집행기관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고대 때 우리 민간경비 출발점으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온 시대는 그렇고요. 이제 우리 바빌로니아 왕국이 나오죠. 일명 함무라비 법전이 나옵니다. 자, 함무라비 왕시대가 나오죠. 자,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성문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명 우리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자, 그래서 함무라비 왕이 최초로 법 집행 개념을 명문화시켰다고 나와 있죠. 성문화시켰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세계 최초로 법 집행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명문화시켜놨다. 성문화시켰다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우리 함무라비 왕 시대 이야기입니다. 또 경비 개념이 분리가 되어 나와 있죠. 자, 이 개념은 개인 차원의 어떤 민간 경비하고 국가 차원의 공경비로 분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민간 경비, 공경비 분리된 시점이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포인트만 보세요. 세계 최초 성문법이다 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법전 내용은 뭐 그 정도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초기 그리스 도시국가 나오죠. 일명 폴리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기 그리스에 가지고요. 일단 이 테마는 경비 개념이 확대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 폴리스 국가 시대, 일명 도시국가라고 불러지는 그 시대입니다. 이때는 일반적 부족보라는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 질서라는 도시국가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시기다. 또 최초의 국가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스파르타 유명하죠. 그래서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에서는 치안 책임자가 임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초 국가경찰이 발달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고대 로마 시대입니다. 자, 최초의 비무장 수도경찰 나오죠. 일명 자경단원이 임명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무장 군인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개인적 차원으로 이게 넘어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 등에 의해서 뭔가 중앙 집권적인 경비 체계를 구축해 가는 와중에 로마 제국이 몰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경비 쪽도 개인적 차원, 그래서 그쪽으로 기속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또 우리 고대 이후의 민간 경비 발전입니다. 자, 고대 이후에 제도가 발전해 가는데요. 자, 최초의 경비 제도가 나오죠. 자, 그래서 민간 경비 제도가 우리 공경비보다도 먼저 발달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여러분 우리 문제 지문상에서 공경비 제도가 민간 경비 제도보다도 우선 발달했다. 그러면 틀려요. 먼저 발달 시점은 민간 경비가 먼저 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경비 시대가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가 공경비하고 민간 경비 개념이 분화되지 않는 좀 섞여 있는 혼재 상태가 있다가 공경비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국가들, 자, 그런 국가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우리 민간 경비는 공경비로 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날은 공경비, 민간경비 병행 시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는 공경비도 있지만 민간 경비도 여전히 같이 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간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관계로 가고 있다. 흐름은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영미법계 국가하고 대륙법계 국가죠.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국, 미국 같은 이런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연법주의 사고에 의해 가지고 인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치적 시각, 분권적 시각, 이걸 강조하는 것이 영미법계 시각이고요. 자, 대륙법계 하면 보통 우리 프랑스나 독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적 체계를 갖고 있고 또 성문법 체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구조들, 그죠? 그래서 실정법주의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집권적 성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분권보다는 집권을 치중하는 그런 게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자, 그 시각에서 보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비제도입니다. 여기는 자, 우리가 분권이다 보니까 자치경찰제가 기본적인 테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미법의 시각은 지방분권주의, 그래서 자치경찰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대륙법계입니다. 자, 대륙법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각이 있다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제가 발전한다. 예, 국가경찰제 발전은 대륙법계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영미법계는 자치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기본적으로 출발되는 논이다. 그렇게 비교해서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대 이후에 영국을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국의 민간경비 발전이 나오죠. 영국의 제도적인 발전 과정을 이해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민간경비 출현이 나오죠. 자, 효시입니다. 출발이 나오죠. 자, 어떤 민간경비 역사는 영국을 중심으로 보통 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역사가 증명하듯이 과거에 영국이 워낙 우수했던 전 세계적으로 앞섰던 국가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역사도 영국 중심으로 출발됐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설 경찰 활동이 공적 활동보다도 먼저 존재했다. 민간경비가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영국에서 공경비 필요성이 대두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내란 소외가 많았던 17세기경에 공경찰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런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회계약설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계약설 입장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경찰 활동이 도입되게 된다. 여러분들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우리들이 가진 권리를 국가 등에게 맡기고 국가는 우리를 지켜라. 자, 그러한 사회계약설에 근거둬서 국가의 존립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전통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이론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경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 등은 우리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 의해서 공경비가 필요하게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세기 초죠. 여전히 재산범죄가 만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우리 공경찰이 절도당한 물건이나 부인을 모두 찾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명 조나단 와일드 같은 사설 경찰들이죠. 이제 보통 다시 또 출연하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들 영국에서는 또 규환 제도가 나오죠. 이면 휴앤드 크라이 제도입니다. 자, 이 규환 제도라는 것은 우리 규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함을 질러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고함을 지르게 되면 자, 그 마을 주민들은 누구든지 나서서 그 범죄자를 체포하도록 되어 있는, 자, 범죄를 진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규환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 집단에서 공동 책임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공동 책임을 지는 제도가 규환 제도다. 자, 그러면 이런 현대 사회에서 자, 시민 체포와 같은 개념으로 자, 모든 건장한 사람이라면 우리 범죄인이죠. 범법자를 추적 체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 제도가 바로 규환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비상 시민의 의무하고 벌칙이 나오죠. 자, 시민의 의무입니다. 자, 모든 시민들은 일종의 자신 행동보다 이웃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면 규환, 고함을 치르라는 이야기죠. 사람을 모아가지고 범죄자를 추적해야 된다. 이게 규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벌금 부과는 만약 개인 집단이 그런 범죄 체포 못하면 국가로부터 벌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바로 규환 제도. 영국의 고대 이후에 이제 등장해가는 그런 제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여러분들 우리 헨리 국왕의 법령이 나오죠. 일명 레지스 헨리스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법도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자, 영국의 지금적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고대 때 있다가 그죠? 그러다 고대 이후가 등장하면서 순서 따지면 규환 제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헨리 국왕의 일명 헨리시법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헨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헨리시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 자체를 개인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맡겼던 우리 경비 영역이 국가적 차원으로 승화돼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헬리시법이라 하는 것은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범죄와 처벌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국왕에 의해서 직접 처벌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레지스 헬리스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헬리국왕 집공기 시절 나와 있죠. 국가적 치안 개념으로 발전시키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헬리스법입니다. 이 헬리스법에 따르면 일단 치안이라는 경비 개념이 국가적 차원으로 승화되는 그런 관점이 헬리스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비 개념을 민간 차원에서 공경비 차원으로 전환시켜 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개념의 변천이 나옵니다. 자, 경찰의 의미가 바뀌었다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일단 국왕에 대한 국왕의 평화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침해해버리면 일종의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이제 경찰이 사립경찰로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자, 그런 의미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법의 개념 변천도 마찬가지가 나오죠. 자, 사법에서 공법으로 법 개념의 변천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민간경비에서 공경비로 변천에 가는 그런 과정이 일명 헬리시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들 주야 감시 제도죠. 일명 워치 앤드 워드라고 해서 주야 감시 시대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일반점들 각 우리 보안관들이 있는데 보안관이 무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 보안관들의 통제 또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치안판사라는 직을 또 신설했다 나와 있죠. 치안판사직 신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국가적 노력이지만 범죄는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범죄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설 경비기관이 등장을 해간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설 경비기관이 빈장되면서 주야감시원 구성 문제 나오죠. 자, 주야감시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가 무능함에 따라서 치안의 부재 현상이 나오죠. 사설 경비가 발달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설 경비기관은 주야 감시원 활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설 경비기관의 등장 그리고 역할의 중요도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행의 경비원, 상인들의 고용인, 사업장소 등에서 주야간 감시원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야 감시 제도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보호가 주자 시대가 나옵니다. 우리 보호가 주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헨리 필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 예방 시민 역할 나오죠. 헨리 필딩이 보호가에 시민들 스스로 단결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범죄 예방 조직하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여서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호자 우리 시대, 보호가 주자 시대의 개막은 우리 헨리 필딩이죠. 자, 필딩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최초 형사 기동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초 형사 기동대죠. 보호가 주자로 명성을 얻게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보호가 주자는 범죄 수사라든가 부실 성토 해소 활동 등을 하였다고 나와 있죠. 자, 크로멜이 나오게 되면 크로멜은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통제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은 시민들 반발로 이게 무산됐죠. 자, 그래서 영국에는 자치경찰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헨리 필딩이 나오게 되면 필딩이 나오면 일명 보호가 주자입니다. 보호가 주자 자체가 여러분 최초의 형사기동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호가 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활동에 의해서
시민들이 활동한다는 것은 바로 자치경찰의 성격으로 발전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우리 보호가 주자 시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헨리 필딩의 업적이 나오죠. 자, 헨리 필딩은 민간경비를 제안했다 나와 있죠. 그 민간경비 제도를 제한시키는 것이고, 또 경찰 조직을 세분화시켰다고 나와 있죠. 세분화시키고, 자, 교구경찰 넣으면 헨리 필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구역이죠. 자, 교회에서만 일종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경찰을 교구경찰. 교구경찰 창설은 헨리 필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발생하죠. 이후에 민간경비입니다. 자, 민간경비 공격부터 시대배경 나오죠. 자, 산업혁명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공장이 출현하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농촌서 도시로 인구 이동하고 그러면 치안에 부재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민간경 공경비 성장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성장 배경은 당연히 민간 경비 조직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법 집행 기관인 공경비가 탄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현대적 의미는 자, 로버트 필 나오면 여러분들 로버트 필 경, 로버트 필은 수도경찰이죠. 1829년이죠. 1829년에 영국 수도경찰이 나오게 되는 것은 로버트 필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근대 경찰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수도경찰 창설을 하게 되는 것이 로버트 필이다. 자, 그러면서 런던 경시청이 창설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영국의 발전 과정은 이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미국의 발전 부분은 다음 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